안녕하십니까.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스포파일의 캔자스 구미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가오는 6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201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일인데요. 벌써 월드컵이 어느덧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우리 국가대표팀의 16강 가능성이나 예상 성적을 두고 온 나라가 들썩여야 할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좀 조용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누구도 월드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죠. 이러한 상황이 사실 월드컵 자체의 열기가 식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 국민의 축제였던 월드컵이 우리에게서 좀 멀어지게 된 것인지 오늘은 그 진짜 이유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이자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축구협회 그 자체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선수들의 태도나 실력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아무래도 경기에 져서 팬들이 아쉬운 마음에 나온 볼멘 소리였지 대표팀 자체를 향한 무관심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무관심은 축구협회의 부실한 행정력과 고인물들의 잔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감독 선발 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후보군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기는커녕 최악의 결정들만 연발하곤 했는데요. 국정감사까지 불려가고 온갖 논란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변화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홍명보 감독 체제를 보면서 저는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는데요. 아마 축구를 사랑하는 팬분들 중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울로 벤투 감독 시절을 거치면서 젊은 선수들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익히고 확실히 성장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벤투 감독 시절 우리는 종종 답답한 경기들을 보곤 했었지만 결국 빌드업 축구라는 현대 축구의 기본을 국가대표팀에 이식하는 모습들 그리고 체질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결정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은 재능 있는 국내 선수들이 세계라는 무대에서 제2의 손흥민, 제2의 김민재 혹은 제2의 이광인과 같이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쇼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박지성 선수가 유럽 빅클럽에서 활약하면서 아시아 선수의 가능성을 증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독 선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술,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전술적인 측면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의 전술은 축구에서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적수가 없었던 전성기의 메시나 호날두조차 혼자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우승이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축구에서의 전술은 팀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2002년 히딩크 감독은 부임 초기 평가전에서 수없이 패배하면서 5대0이라는 굴욕적인 별명까지 얻었지만 사실 이것들은 철저한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본선을 앞둔 평가전과 월드컵에서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최근 치러진 평가전에서 선수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3백 전술을 엉성하게 꺼내들었다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오직 해외파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만 좀 의존한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벤투나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까지 가는 과정에서 삐그덕됨은 있었지만 결국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이 무엇인지 선수들도 이해하고 그것이 경기력으로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우리 선수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역대급으로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패를 들고도 엉망으로 써버리는 감독 때문에 코어 팬들마저 기대를 접고 등을 돌려버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팬들의 실망감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국가대표 A매치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6만석 규모의 경기장이 매진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대표 평가전에서는 관중수가 거의 반토막이 난 약 3만 명대에 그치면서 관중석이 눈에 띄게 비어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현재의 싸늘한 여론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세부 지표도 처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 전략이 약한 팀을 상대로 볼 점유율만 60% 이상 무의미하게 가져갈 뿐 정작 전반전 내내 유효 슈팅은 1개에서 2개 정도에 그치는 등 실속 없는 전술의 한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축제에서 우리만 소외된 기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밖으로 눈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계권 문제와 시청 환경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난 2월에 열린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혹시 제대로 기억나십니까? 아마 스노보드 최가운 선수의 신선한 금메달 소식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당시 JTBC가 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번 월드컵도 비슷한데요. 과거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구성해서 공동 구매하던 관례를 깨고 이번에 JTBC가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자그마치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9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월드컵이라는 세계의 축제가 한국에서 흥행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는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경기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시청률과 광고 수익이 예전같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보편적 시청을 위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KBS가 약 140억 원의 공동중계에 합의했지만 MBC와 SBS와의 협상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번 월드컵은 JTBC와 KBS 그리고 네이버 치지직과 같은 한정된 플랫폼에서만 시청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라는 걸까요? 과거 월드컵의 묘미 중 하나는 지상파 3사의 각기 다른 해설진의 입담을 골라듣고 타국의 빅매치들을 채널을 돌려가면서 풍성하게 즐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 채널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시청률 파이 전체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과거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계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의 3사 합산 시청률은 무려 40에서 50%대에 육박했습니다. 사실상 온 국민의 절반 정도가 TV 앞에 모였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하나의 채널에서만 독점 중계되었던 최근의 스포츠 메가 이벤트들은 주요 경기 시청률이 10% 초반에 머물면서 예전과 같은 국가적인 붐업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즉 중계 채널이 한정되면서 특정 채널로 시청자가 몰려 시청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회 자체에 대한 대중적 노출도가 떨어져서 시청률 파이 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대표팀의 경기력 때문에 떨어진 대중의 관심은 보편적 시청권이 위협받고 볼 수 있는 채널마저 한정되면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안 그래도 북중미와의 시차 때문에 새벽이나 아침 경기가 많은데 접근성마저 떨어지니 라이브로 즐기기보다는 유튜브 쇼츠나 하이라이트 짤로만 소비하고 넘길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스포츠의 진짜 매력인 생생한 현장감으로부터 팬들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시차부터 한정된 중계 채널까지 환경적으로 시청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월드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은 훌륭한 선수들의 기량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전술, 그리고 그러한 전술을 고집하는 감독과 그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밀어붙인 대한축구협회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시스템 축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유럽을 호령하는 초특급 해외파 스타가 없어도 조직력만으로도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선수들의 체질 개선을 논하기 전에 보이다 못해서 썩어가고 있는 협회의 시스템과 이러한 체제에 순응해가는 감독들의 뼈저린 반성과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최근의 안타까운 현상들을 좀 바라보면서 정리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다소 과격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히 읽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파일의 캔자스 구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